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먼저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권희 차장이 꼽은 상승 예상 섹터는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군요. 네, 하반기 호실적 전망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자, 바이오. 최근에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좀 상승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군요. 그러니까 최근 어제도 그랬죠. 어제도 코스닥이 뭐 많이 800포인트까지 갔지만 사실은 오른 걸 보면 제약 바이오 백은 올라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른 종목 수가 적다라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핫한데 근데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 백신 관련주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은 좀 과하게 연결시켜서 올라가는 뭐 작은 종목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런 종목들이 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괜찮을 수 있는 종목들 중에 바이오 시밀러가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그다음에 CMO까지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시밀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약품을 생산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엄청난 공장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런 그 수주라든지 이런 모멘텀도 결국에는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2014년 이후 제약 업종의 주가 추이가 이제 뭐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지만 결국엔 지금 한 번씩 크게 들었다가 또 한 번씩 또 이슈가 없을 때 많이 빠져 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오히려 더 주목을 받고 있고 뭐 이제 흔히 편하게 얘기하면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코로나19가 있다고 해서 고혈압 약을 안 먹는 게 아니고 당뇨 약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이쪽은 실적이 부러지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 오히려 항공편으로 인한 수출이 부진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편이 원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출은 더 늘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쪽은 굉장히 좀 앞으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향후에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섹터는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내 그 바이오 시밀러 업체를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1, 2등을 다투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호실적 발표를 했고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결국에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다. 뭐 기존에 이제 셀트리온이 램시마라든지 뭐 램시마 SC라는 제형이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휴미라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신규 파이프라인도 갖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결국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9월이면 얼마 전에 서정진 회장이 얘기를 했죠. 9월이면 뭐 생산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좀 시장에서는 조금 그것 때문에 좀 올랐다가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어차피 임상 결과가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백신도 마찬가지고 다 임상 결과들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가장 핫하게 움직인 종목이 SK 케미칼이라고 다들 아실 텐데 이쪽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해서 이제 뭐 국내에 생산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독자적으로 또 개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SK 이런 백신 관련주들 같이 엮여서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테마군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는 이제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배경으로 보면 여기 제가 자막에는 안 넣었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어제 발표를 했죠. 이제 백신을 자기네들이 뭐 화이자 거를 사겠다. 1억 회분 뭐 많게는 6억 회분을 사겠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백신 확보를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국내에도 자체적인 약과 자체적인 백신을 개발해야지 결국에는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 국내 업체들도 여전히 그런 쪽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표주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항체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치료제를 임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셀트리온은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준비 중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바이오 플랫폼 기업, 이제 연구 기업 같은 앱클론이라든지 뭐 유틸렉스라든지 뭐 크리스톨 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외에도 치료 신약 관련돼서 지금 뭐 부강약품 다양한 종목들이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만약에 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또 한 번에 이쪽은 좀 붐업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종목들은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은 기존에 이제 워낙 실적을 깔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하고 나서 계속 지금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도 지금 램시마 SC 제형 같은 경우를 필두로 해서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바이오시밀러 업체가 굉장히 좀 끌어가는 시장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연구 개발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든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특히나 더더욱 좀 더 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피해야 할 섹터,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 어떤 것인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권희 차장이 꼽은 하락 예상 섹터는 의류 신발 OEM 관련주군요. 네, 여전히 높은 하반기 불확실성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는 하반기 이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의류 신발 OEM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이런 부분들을 좀 꼽아주셨군요. 예, 일단 뭐 경기 민감주라고 보면 네. 이제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 이제 현대차 보면 굉장히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다.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다라고 봤을 때는 근데 의류 OEM이나 신발 OEM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바닥을 3분기나 돼야 찍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전방 수요가 좀 많이 부진한 데다가 뭐 이제 3분기까지 더 이제 한 분기 더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수치를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재고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재고 수치는 조금 더 이따 자세히 말씀 좀 드리고 3월부터 결국에는 북미나 이제 유럽 쪽에서 결국엔 리테일러들이 이제 결국엔 소매 판매하시는 분들이 정상 영업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좀 많이 안 됐었고 미국 의류도 마찬가지고 의류 소비도 3월 뭐 온오프라인 다 감소했는데 물론 4월, 5월은 조금 더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 및 중국계 OEM 회사들도 보면 월 매출이 전년 대비 한 20, 30%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 OEM 회사들이 많이 진출되어 있는 공장, 생산 국가들이 방글라데시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많이 있는데 이쪽이 정부에서 코로나 확산 때문에 셧다운을 좀 많이 하고 여차하면 또 공장 문을 닫는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급 차질도 사실은 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6월을 전후로 해서 그 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 확진세가 조금 좀 완화되고 좀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3분기부터는 수요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냐. 네. 수요는 회복되는데 문제는 이 바이어들이 미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오더를 하고 뭐 이런 재고를 쌓아놓고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사실 사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재고 부담을 크게 가져가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한 양만 딱 산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기존에 이제 재고를 항상 뭐 3개월치라든지 뭐 1, 2개월치를 가져가던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OEM 생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물량이 적게 나갈 수밖에 없고 생산도 어떻게 보면 뭐 한 품종에서 많이 생산을 해야 돈이 많이 남는데 좀 소량 생산을 하다 보면 영업이익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바이어들의 이런 재고 부담 관련돼서 결국에는 많이 주문을 안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영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 보면 그 2월 그러니까 분기 실적 예상 실적을 보면 2분기, 3분기가 거의 최저점까지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이 화승뿐만 아니라 영업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 같은 그 의류 OEM 관련주들도 보시면 뭐 3분기가 가장 안 좋게 나와 있죠. 그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도 안 좋고 3분기도 안 좋고 4분기도 안 좋은데 지금 한세실업은 그나마 좀 3분기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3분기에 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지금 보시면 뭐 2분기, 3분기가 다 마이너스로 보이시죠? 예, 그러면 이게 빨리 돌아서긴 좀 어렵다. 그래서 한 4분기라든지 좀 더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추이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를 만약에 투자를 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수요 회복되면 올라가지 않겠냐. 바닥이니까 네. 이제 뭐 이제 더 이상 빠질 때는 없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네. 예,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오히려 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일 때 숫자를 보고 따라가셔도 늦지 않은 섹터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섹터는 먼저 좀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기보다는 오히려 코로나 국면에서 제일 마지막에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은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너무 뻔한 종목이긴 한데 그나마 지금 너무 이쪽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이 가장 좀 핫하지 않겠나. 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승 이후에 사실 6월 23일 상승 이후에 굉장히 좀 횡보 중이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지겨우실 수도 있죠. 그동안 너무 많은 종목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셀트리온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 결국에 이제 코로나 항체 신약 관련돼서 임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뭐 9월 생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제품 효과, 이제 기존 실적을 보시면 연중 내내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상보다 항상 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네. 예전에 이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빠질 때의 이슈가 결국엔 실적이었습니다. 예전엔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나중에 이제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가 실적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여전히 램시마 SC 제형,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제형과 그다음에 내년 여름에 이제 휴미라라든지 뭐 바이오시밀러 후속 제품들이 좀 파이프라인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뭐 출시됐던 램시마 SC가 굉장히 지금 유럽에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뭐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램시마가 미국 침투를 좀 약간 실패했다면 오히려 지금 SC 제형 같은 경우는 더 침투하기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가격은 지금 가격에서 뭐 매수 가격을 딱 잡기는 33만 원 이하면 무조건 사야 된다. 뭐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예. 목표가는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한 40만 원 정도까지. 뭐 물론 이게 저는 짧게 보는 건데 네. 뭐 다른 분들은 더 짧게 보실 수도 있지만 네. 한 40만 원까지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손절가는 뭐 29만 원 이제 이거는 뭐 실은 이제 시스템 리스크 이런 부분이죠. 이제 뭐 갑자기 뭐 세계 경제가 빠진다든지 네. 뭐 세계 경제가 빠진다라고 하면 아무리 뭐 실적이 나와도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끊을 수 있는 가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면 예. 지금 가격 수준은 좀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면 굳이 손절을 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손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시밀러 관련주 주목하시고요. 또 의류 신발 OEM주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셀트리온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투자에 대한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예,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희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